권법의 명가 대림사의 고문서에는 100년에 한 번 극기에 다다른 권정자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데요. 대림사의 대승정은 때는 다가왔다. 어서 길을 떠나도록 해라. 예, 대승상님. 제가 꼭 그 젊은이를 찾아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리하여 노스님은 권정자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배가 고파 들린 식당, 이곳엔 우리의 주인공 친미가 있습니다. 어? 예? 누나에게 권법 쓴 거 들키면 혼나. 노스미는 취권을 사용해 친미의 실력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실력은 출중한데 이마에 점이 있어야 예언에 나온 인물인데 점이 없는 친미. 사람을 잘못 봤다 생각했던 그 순간 대머리 두 명이 친미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립니다. 누나에게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친미, 하지만 필살 쌍젓가락 권법. 납치잡이 권법. 친미의 누나는 폭력을 부를 뿐이라며 친미에게 정신 차렷 싸대기를 시전. 헌데 친미, 눈썹이 잘렸잖아. 노스님은 친미에게 대림사에서 정식으로 권법을 배워보자고 꼬십니다. 누나의 허락이 떨어져야 대림사에 가서 수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난감해하는 상황. 그 순간 아까 그 쌍라이트 형제가 누나를 납치해갑니다. 이들에게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누나를 구하러 가는 친미.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누나의 말에 친미는 자신의 무력이 아닌 이런 방법으로 벌집이다. 큰일 났다. 으아, 못 참겠다. 이 일을 계기로 누나는 대림사에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노스님과 대림사로 가는 길, 마을에 작은 권법 시합이 있어 친미가 참가해 쩌리들을 가볍게 제압하는데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의문의 할아버지. 나를 만지면 네가 이기고 무엇이든 주겠다. 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우, 쉽잖아요. 좋아. 헤이! 저렇게 빠를 수가. 그렇게 도착한 대림사. 역시 이곳의 제일 높은 대승정이 이 아까 그 할아버지였네요. 대승정은 정식 가입 절차로 달을 반으로 가르라는 미션을 줍니다. 어떻게 가르지? 고민에 빠진 친미. 제비의 날개짓에 힌트를 얻은 친미는 물에 비친 달을 가르고 대림사 가입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이곳엔 수련을 하고 있는 많은 사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력이 무척 강한 킨탄, 두뇌가 명석하고 스피드가 빠른 라오추, 그리고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캐릭터로 말썽꾸러기 라이치가 있었죠. 이들과 함께 친미는 많은 수련과 대림사의 혹독한 테스트를 하나하나 헤쳐나갑니다. 대림사의 에이스로 성장하게 된 친미, 킨탄, 라오추, 이 세 사람은 여러 수련을 거쳐 심산행 코스 검령봉으로 전지훈련을 떠나게 되는데요.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낚시다. 아이, 보면 알아요. 아이, 저희들은 급해요. 낚시를 나오고 계시면 우리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천하태평하게 낚시만 즐기는 사람인 것 같은 천도선사. 그러나 그는 살기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선 초고수였는데요. 저것 좀 봐. 너희들의 살기는 참 새들에게까지 들킨다. 실화냐? 수행을 받고 싶다면 살기를 완전 제거하는 방법을 터득하라는 천도선사. 친미는 살기를 지우려는 수련을 하던 중 뱀꿀에 빠지게 되고 평소 뱀을 무서워했지만 천도선사의 이야기처럼 자신도 바위돌같이 살기를 지워 이 난관을 극복해봅니다. 자연과 일치하면 필요 없는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화하게 하면 자연 속으로 뛰어들 수가 있어. 이리하여 살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터득한 친미, 천도선사에게 수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3대1로 대련해보지만 역시 소문만큼 강했던 천도선사. 자신의 움직임을 읽기 위해서는 절벽에 글자를 새겨놓았으니 떨어지면서 그 글자가 뭐라고 써있는지 확인되는 레벨이 되면 공격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뛰어내려봐도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세 사람. 친미는 이거다. 저 벽의 글씨도 읽을 수 있어.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여기다. 명, 병, 지, 수. 이렇게 심산행 천도선사의 수련은 마무리됩니다. 다시 돌아온 대림사. 이곳엔 류가이라는 새로운 빡빡이가 있었습니다. 잠시 수행을 떠나 있다 복귀한 그 친미와 대련을 펼치는데요. 그리곤 친미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암소 매를 시전 류가이는 기공이라는 기술을 선보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기공. 친미는 천도선사에게 무공을 배워 자신이 자만했다는 걸 깨닫고 기모으는 수련을 합니다. 근데 이런다고 뭐가 되나? 이때부터 류가이는 검법 사범으로서 대림사 사람들을 단련시킵니다. 얼마 후 집을 떠난 친미가 걱정되고 보고 싶었던 누나, 대림사로 놀러 오겠다는 편지를 친미에게 보냅니다. 누나의 마중을 위해 마을로 내려간 친미. 헌데 마을엔 악질, 흑염단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거의 군대급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쉽게 처리하는 친미. 그러나 이들의 리더 류이가 등장. 까불고들 있어. 마을에 들어가서 전에 흑연단이 송가천을 완전히 포위했다고 말이야. 알았어? 흑염단은 추수 시기에 맞춰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약탈하는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친미의 누나도 이들에게 납치당한 상황. 친미는 누나를 구해내기 위해 류이의 거점을 기습, 불을 끄고 전에 배웠던 살기를 지워 꼬마야, 나는 느낀다. 너의 냄새를. 이상하다. 놈의 느낌이 없어졌어. 지금이다. 하지만 흑염단 이들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또 다른 리더 도우코까지 쓰러뜨린 친미. 하지만 이자도 흑염단의 진정한 리더는 아니었죠. 진짜 리더 장기가 등장합니다. 장기는 친미에게 1대1을 신청하고 맞짱을 뜨는데요. 와, 거의 비주얼 몽키디 드래곤 아니냐? 이 기술은 오장육부를 박살내는 기술로 친미는 유효타를 맞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장기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와 모든 것을 전부 불살라버리겠다고 말하며 퇴장합니다. 다음날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선 친미. 다시금 자신이 이겨보겠다고 하는데요. 리벤지 시작. 경사기도권을 쓰는 양팔을 움직일 수 없게 혀를 노려 공격합니다. 경사기득권은 이제 쓸 수 없다. 끝까지 혈만 노려 승리하는 친미. 이렇게 친미는 여러 전투를 겪어가며 점점 더 성장해 나갑니다. 이때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지만 곤봉의 달인인 리키가 등장합니다. 친미는 이런 리키에게 한 수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역시나 개털리는 친미. 리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며 폭풍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법을 터득해보라고 합니다. 강직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대나무는 폭풍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것을 깨달은 친미. 불필요한 움직임을 지우고 원을 중심으로 곤봉을 다루는 법을 터득합니다. 친미의 권법은 이제 대림사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훌륭해져 있는 상태. 소슈유 선사라는 큰 스님이 대림사에 놀러 오는데요. 이 노승의 제자 훗날 친미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는 시판이 등장합니다. 뭔가 어리숙하고 쩌리 같아 보이는 그와 대련을 펼치는 친미.
시파는 곤봉을 돌려 천원 돌파급 자신만의 기술 염사곤을 가지고 있는 고수였죠. 시파는 유랑하며 필드에서 열심히 수련했고 친미는 대림사라는 틀 아래 갇혀 이곳에서만 수련한 것이 큰 차이점이었어요. 이리하여 친미는 대승정의 추천을 받아 용천의 독림사 요센도사를 찾아갑니다. 요센도사는 과거 한 손가락으로 호랑이도 제압한 무림 최고의 고수 중 고수였습니다. 독림사에 도착한 친미, 요센도사를 만나긴 했지만 그는 그저 술주정이 심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주점에서 복싱을 사용하는 영국 해병과 시비가 붙게 되는데요. 오, 역시 세긴 하네요. 그러나 이 요센도사는 제자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단 자신의 모자를 빼앗는다면 제자로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친매와 친구들은 모자를 빼앗기 위해 여러 술수를 써보지만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다음날 식재료를 사기 위해 마을로 내려간 요센과 친미. 지난날의 안가품을 하기 위해 해병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설의 기술 통백권이 등장하죠. 요센 도사를 도와 친미 역시도 해병 2명을 제압했기 때문에 모자를 빼앗진 못했지만 친미를 수행해주기로 약속하는 요센. 요센 도사는 적은 비겁한 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해오는 상대들이라며 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수행하라고 합니다. 요센 도사의 수행 방식이 대림사의 그것과는 사뭇 다름을 느낀 킨탄과 라우추. 다시 대림사로 돌아가고 친미만 홀로 남아 계속해서 수행합니다. 그리고 요센도사와 친미에게 당했던 해병들은 그들에게서 이름난 복싱 챔피언 딕 스테이너를 소환하는데 와 겁나 세게 생겼어. 딕은 이곳에 와 도전장을 내밉니다. 나의 이름은 딕 스타이너. 우리나라에는 권투라는 격투기가 있다. 정식으로 문화 교류를 하자는 것이야. 시합은 내일 정오에 항구에 링을 만들고 기다리겠다. 친미가 직접 딕과 대결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링 위에서의 대결 1라운드. 이 2라운드. 눈탱이 방탱이 돼서 이제 한쪽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친미는 눈을 감고 기척에 대응해보려고 하는데요. 하하, 기척으로 안다 이거지. 오! 피했어! 피했어! 아니 이럴 수가. 3라운드의 시작. 친미는 타이밍에 맞춰 이것이 마지막이다. 오, 딕도 쓰러지고 체력을 너무 소모한 친미도 쓰러집니다. 이 둘의 대결은 무승부로 마무리되고 딕 역시 친미의 권법을 인정합니다. 며칠 후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였는지 요센도사는 피를 토하는데요. 의원은 친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도 할 수 없구나. 길어야 나머지 10일 아픈 몸으로 친미에게 모든 걸 전수하겠다고 하는 요센. 그 기술 통백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꼭 완성시켜달라고 하는 요센. 통백권의 중요 포인트는 발을 내디뎌 생겨나는 힘을 상반신을 이용 근거리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는데 하체 힘을 키우기 위해 물살이 거센 곳에서 자신을 지탱해보기도 하고 엄지발가락 수련, 그리고 손바닥에 나선 힘을 키우기 위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통백권을 선보이는 친미. 친미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요센 도사는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대림사에선 킨탄과 라오추가 친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백권을 습득하여 성장한 친미만큼이나 킨탄과 라오추 역시 많은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호권을 사용하는 킨탄, 용권을 사용하는 라오추. 대승정은 예언에 의하면 용, 호랑이, 학 이 세 명이 권정자의 자리를 두고 싸우게 되면 대림사는 망하게 된다라는 예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갑자기 분위기 이들의 3파전. 이들이 싸우는 동안 대림사에 벼락이 떨어져 불이 나고 주인공들은 전투를 멈추고 극이의 방에 들어가 있는 대승정을 구해내려 합니다. 단단한 벽 뒤에 있는 극이의 방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 셋은 힘을 모읍니다. 우리 세 명의 길을 모아서 저 벽에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대림사는 재건되고 쿵푸보이 친미는 시청률 저하로 여기까지만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며 잉? 하는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1983년부터 연재한 원제 철권 친미는 우리에게는 용소야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요 다이나믹 콩콩을 통해 소개됐던 90년대 인기 격투 만화입니다. 당시 비디오 가게를 전전하던 저에게 대형 팬더에서 수입한 여러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시작 전이나 본작이 끝난 후에 이렇게 예고 영상으로 봤던 기억이 아직까지 선명히 남아있는데요. 2000년대 유행했던 여러 무협지 등의 영향을 많이 끼친 작품이기도 하고 매력적인 캐릭터와 기술 이름, 설정 등 조금은 오바스러운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시리즈들이 나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추억의 작품입니다. 원작의 인기랑은 별개로 애니메이션은 당시 88 올림픽의 영향으로 시청률이 굉장히 저조해 조기 종영한 바 있는데요.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격투 장르의 가장 큰 문제, 파워 인플레. 이 문제를 아주 적절한 스토리와 연출로 잘 헤쳐나간 지혜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 작품은 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죠. 어릴 때는 뭔가 람마랑 비슷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미네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용소야, 철권 친미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댓글로 많은 추억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얄리의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아재 비디오